너 혹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할 것 같아. 오늘은 한번 미래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와 전망에 대해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편하고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까 해.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거든.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실제 트렌드들이니까 귀 기울여 봐봐.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역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이야. 이거 정말 대박이지 않아? AI가 교육에 접목되면서 학습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 2025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래. 이게 단순히 책을 디지털화하는 수준이 아니야. AI가 학생들의 학습 패턴, 이해도,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특정 개념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AI 튜터링 보조도구들이 그 학생에게 맞는 추가 설명을 제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자료를 추천해주는 거야. 마치 나만을 위한 과외 선생님이 항상 옆에 붙어있는 느낌이랄까. 심지어 AI는 학생의 집중도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해서 학습 제공 방식을 즉각적으로 변경하여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대. 졸려하면 좀 더 인터랙티브한 자료를 보여주거나 지루해하면 게임 요소를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되면 공부가 훨씬 효율적이고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지. AI와 함께 메타버스 같은 첨단 기술들이 합쳐지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딱 맞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해. 이걸 적응형 기술 어댑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AI가 우리 학습 습관이나 이해도를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은 개념 설명이 길게 필요한 반면 어떤 학생은 예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면 AI가 그걸 파악해서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시해 주는 거지. 또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식으로 몰입감 높은 학습도 가능해진다고 해. 이런 기술 덕분에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야. 누구는 듣는 게 편하고 누구는 직접 해보는 게 편하고 다 다른데 그걸 AI가 알아서 맞춰준다는 게 정말 놀라워. 이는 교육의 민주화를 가속화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다음으로 교육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거의 정해진 과목만 들었고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한테 갑자기 엄청난 자유가 주어질 거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방식이야. 이는 단순히 과목 선택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뭘 배울지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자율적 학습자 인파워드 러너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야.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더 커진다는 거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게 정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변화라고 생각해. 그리고 체험형 학습도 엄청 확대될 거래. 단순히 책이나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몰입감 높은 학습이 강화되는 거지. 집 안에서 VR 가상현실이나 AR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해서 고대 문명을 탐험하거나 머나먼 행성을 직접 돌아다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역사 시간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를 가상으로 탐험하거나 과학 시간에 우주선을 타고 행성 간 이동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 이러면 진짜 공부가 아니라 놀이가 될 것 같아. 단순히 지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커리큘럼 설계가 중요해진다는 거야. 체험 학습은 학생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해줘. 또한 팀 프로젝트나 협력 학습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질 거야. 미래 사회를 살아가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왔잖아. 바로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이 중요해. 요즘 미디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 소셜 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며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짜 중요해질 거래. 가짜 뉴스 같은 거에 안 속고 편향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라는 거지.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화 시대의 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어. 또한 유네스코나 세계경제포럼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단순히 학업 성적을 넘어선 포괄적인 능력들을 의미해. 자기관리 역량자기, 주도성, 목표 설정 및 실행 능력,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정보 탐색, 분석,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문제 해결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예술적 감수성, 아름다움 이해 능력, 협력적 소통 역량, 타인과 협력, 의견 교환 능력, 그리고 공동체 역량, 시민 의식, 공동체 기여 능력 같은 것들이야. 이런 역량들을 잘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거지. 미래 사회는 예측 불가능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주어진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 그리고 글로벌 시대니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문화도 이해하는 글로벌 협력과 다문화 교육도 중요하다고 해. 열린 사고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니까. 근데 이런 좋은 교육 기회가 모든 학생한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잖아.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도 중요한 이슈야. 디지털 격차라는 말 들어봤지? 누구는 최신 기기로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 누구는 그러지 못하면 안 되잖아.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정말 중요하대. 정부나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점점 더 중요해질 거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학습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했잖아.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학습은 더욱 진화하고 있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도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코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해. 단순히 강의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I 튜터의 도움을 받는 등 상호작용이 강화된 온라인 학습이 보편화될 거야. 심지어 전쟁이나 지역적인 이유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도 원격 학습이나 가상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니 정말 희망적이지 않아? 물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 어디에 있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게 바뀔 거래. 바로 교사의 역할 변화지. 예전에는 지식 전달자였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안내자, 그리고 학습 설계자가 되는 거야. 교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찾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멘토이자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야. 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배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도 활발해질 거라고 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사들 스스로도 성장하는 거지. 이제 교사 개인의 브랜드, 즉
교사 퍼스널 브랜딩도 중요해진대.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아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육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거지. 단순히 수업만 잘하는 것을 넘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롤모델이 되어주는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리고 AI 시대니까 교사들도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거야. AI가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교사가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겠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AI에 맡기고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야. AI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사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 즉 학생 개개인에게 더 깊이 몰입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야. 이러한 변화는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거야.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볼까?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잖아. 이게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와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해. 교육 과정의 일원화, 교사 자격 및 처우 문제, 시설 기준 통일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 유보통합은 아이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야. 그리고 친환경 교육도 점점 더 중요해진대.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잖아.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래서 자연중심 실천, 즉 네이처 드리번 프랙터서즈를 통해서 환경보호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거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생물 다양성 보전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지. 학교 텃밭을 가꾸거나 재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의식을 함양하는 거야.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수 교육이 아닐까? 또 최적의 웰빙 아프터멀 웰비잉이라는 말도 있는데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인 관계까지 고려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대. 학업 스트레스,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어야 해. 명상, 상담,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전인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지. 미래 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EDUCATION으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 알파벳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미래 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건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이는 자율적 학습 자인파워드 러너즈를 의미해.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는 거지. D는 다양한 관점 다이버스 퍼스펙티브즈, 편협한 시야를 넘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 U는 보편적 접근성 유너버설 액세스, 누구나 어디서든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C는 협력적 성장 컬래버레이티브 그로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지. 어는 적응형 기술 어댑티브 테크놀로지, AI나 메타버스처럼 개인에게 맞춰 유연하게 변하는 기술을 의미해. T는 변화 중심의 교육 트랜스포마티브 에저케이션,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을 뜻해. I는 혁신적 커리큘럼 이너베이티브 커리큘럼,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말해. O는 최적의 웰빙 아프터멀 웰마이너스 비잉, 학업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배우는 환경을 의미하고, 마지막 N은 자연 중심 실천 네이처 드리번 프랙터서즈,
환경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교육을 뜻해. 이렇게 보면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훨씬 명확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2025년에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의대 정원 증가,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입시 변화 같은 주요 이슈들도 있대. 학교폭력 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의대 정원 증가는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대학 입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 고교 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만큼 입시 전략도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이런 변화들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도 잘 지켜봐야겠지.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미래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춰진 개인화된 교육,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나아갈 거래.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성장하며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지. 정말 기대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멋지고 유연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거야. 물론 그만큼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